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일권의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박일권입니다. 오늘은 제가 긴급진단 서울 아파트값 슈퍼 상승 사이클이 재진입됐나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말 더 올라갈까 아니면 지금 상투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신데요. 정말 슈퍼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고 상승세가 더 유지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을 보시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는 내용이 좋았을 때는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다음 방송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규제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잡혔나요? 오히려 규제 정책이 나오면 잠깐 조정을 받는 듯 하더니 오히려 재상승하는 그런 사이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불안정이 계속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동단위까지 지정해서 더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저희 뭐 특강에 오시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도 아리팍, 유로 상담하시는 분들도 아리팍 정말 집 두 채를 팔아서 갈아타기 해도 괜찮겠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정말 대장주 전국구로 해서 정말 최고가 아파트의 상징적인 존재가 됐는데 33평대가 뭐 9천만 원이 넘는 거의 1억대 가까운 거래로 실제로 실거래가가 뜨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특히 핵심적인 지역의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한 그런 투자쇼는 매매가도 올라가면서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증여도 굉장히 높은 비율, 20%가 넘는 비율로 해서 증여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상승세의 사이클이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슈퍼 상승 사이클의 특징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양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요. 부동산 규제는 주택에 대한 수요 그리고 보유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부양책, SOC라든지 재정정책을 확장한다든지 금리를 내린다든지 부양책은 오히려 나오고 있다. 따라서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상승시킬 수는 여러 요인들, 뭐 유동성이라든지 저금리로 인해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번 슈퍼 상승 사이클의 특징은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양극화냐? 강남과 비강남, 그리고 서울과 뭐 수도권이나 지방. 강남권역에서도 신축 아파트, 또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 비강남 지역에서 또 신축이나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값, 가격 차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3화, 즉 양극화, 차별화, 솔림화가 더욱더 심해질 예정인데요. 이번 슈퍼 상승 사이클에서도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세 번째, 강남 불패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이제는 강남 불패뿐만 아니고요, 서울 불패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서울, 서울권역의 핵심 입지에 대장주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 가격 상승폭을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장관이 이제 취임을 했을 때 각종 규제 정책을 다 해제를 합니다. 2014년, 15년서부터. 그래서 가격 상승폭 굉장히 컸고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정책을 쏟아냅니다. 따라서 가격 하락폭과 거래 급감 현상이 나오고 있지만 내성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이런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상승폭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해서 내성이 생겨서 투자 수요가 들어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 되고, 가격 상승이 더 되니까 규제를 또 하고, 또 9.13 대책, 예를 들면 9.13 대책 같은 경우도 6개월, 8개월 정도 가격 하락폭과 거래 급감을 보였지만 내성이 생겨서 봄부터, 여름부터는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2019년 10월 현재는 핵심적인 입지의 신축 아파트 대장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권역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문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계속 하고 있지만 이제는 내성이 생기고 시장 투자자들이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투자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다. 그래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정책 약발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규제 정책이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를 해서 종부세 강화해서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죠. 물건을 내놓으셔라. 한 채만 가져가셔. 하지만 핵심 지역 버티기에 들어갔고요. 오히려 외곽 매물을 처분하고 똘똘한 한채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강남 집중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규제책 다양하게 나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겠다 하니까 증여 매물은 안 나오고 또 팔고 싶어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못 판다는 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안 나오고 매물이 없으니 당연히 거래가 급감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신고가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임대사업자, 처음에는 임대사업자를 하면 다양한 당근책을 주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잡히지 않고 올라가니까 지금 임대사업자 혜택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규제책으로 인해서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물 잠김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카드를 내놓죠. 분양가 상한제 한다고 하니까 30, 40대의 청약가 좀 낮은 분들은 청약을 아예 포기하고요. 매수 전환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집값 전세값 떨어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고 로또 청약을 기대하자니 청약 가점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청약 시장을 떠나서 매수세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반대급부 현상도 나타나면서 오히려 부양책도 쓰고 있습니다. 확장적인 재정,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을 15% 이상 증가를 시키고요. 시중에 부동자금이 1200조 이상, 또 통화량도 계속해서 증가를 보이고 있고 3기 신도시의 보상, 향후 3년간 내년에 40조, 3년간 거의 70조에서 80조 규모의 자금을 풀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서울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그렇게 심하게 함으로 해서 부작용과 시장과 투자자들의 반응인 오히려 주택 신규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부양책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과거 대세상승장에서는 강남권역이 올라가고요. 그러면 한강변 쪽 그리고 비강남 쪽으로 가격 상승을 보이고 그다음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이런 풍선효과나 온기가 퍼지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보이는 게 그런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양극화가 더욱 심화돼서 지방, 수도권, 서울, 그쵸? 서울에서도 핵심 지역 마용성이나 한강변 개발가치가 지역 중에서도 강남이 투자 1순위 지역으로 바뀌고 있고요. 구축에서 중축으로 선호도가 바뀌었고요. 지금은 신축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는 얘기가 나옴으로 해서 앞으로 정말 서울권역의 핵심적인 지역의 신축 아파트 공급 어렵겠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해서 미리 진입을 하고 선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의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더욱더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대세 상승 사이클의 수익률을 보면, 상승률을 보면 1급지, 강남권이나 마용성 지역처럼 좋은 1급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2급지의 가격 상승을 압도합니다. 거의 2배 이상, 2배에서 2.5배까지도 가격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이 양극화, 쏠림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2급지나 3급지의 매매는 거의 없고 힘들고 가격이 보합세나 하락폭을 보이고 있지만 1급지, 강남이나 마용성 지역 신고가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신고가 현상은 양극화, 쏠림 현상을 더욱더 심화를 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서울 불패, 강남 불패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일례로 말씀, 2년 전 가격입니다. 2년 전에 아리팍이 3.3평균 18억 했던 게 지금은 실거래가로 30여, 거의 80%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레드펠, 강남을 대표하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가 무려 14억에서 28억, 1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옴으로 해서 인식 자체가 정말 부동산밖에 없고 서울 불패고 강남 불패구나 라는 인식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주도적인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의 시세상승폭들이 이 양극화, 쏠림 현상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고요. 현 자산시장, 주식시장을 들 수 있는데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 많이 없죠. 그만큼 이제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전자산인 강남권이나 마용성 지역으로 투자를 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건 부동산밖에 없다라는 그런 심리가 다시 한번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동산 중에서도 강남이고요. 그게 강남이 아니면 마용성 지역으로 부동산 투자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슈퍼 상승 사이클에 다시 재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세 가지 포인트로 해서 이런 상승세가 당분간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 참여자의 심리 상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주택자분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전세값, 집값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올라가는구나. 불안감이고요. 지금 집을 안 사면 집을 살 수가 없겠구나 라는 불안감과 공포 상태로 해서 신규 부동산 시장으로 매수세로 진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상급지,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 외곽에 있던 분들이 매도를 하시고 서울로 오시고요. 지방에 있던 분들도 서울로 오시고 서울권역에서도 2급지에 계신 분들이 매도를 하시고 강남권이나 마용성 지역 1급지로 갈아타기 하시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팍이나 레드펠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지에는 최고가 아파트, 1급지의 대장주 아파트가 수익률도 높기 때문에 돈이 된다는 인식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서울권역의 핵심지 아파트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이길까요? 다주택자가 이길까요? 당연히 자본력과 시장 경험에서 월등하게 우월한 다주택자가 체험으로 10년, 20년, 30년 체험과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고 증여나 아니면 버티기나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 또 매물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되면 정말 신고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첫 번째, 서울 핵심지 아파트 슈퍼 상승 사이클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앞으로 서울권역, 전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서울권역도 양극화, 차별화, 쏠림하는 더욱더 심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세 번째로는 무주택자 중에서 청약 가점에 따라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점이 60점 이상 되시는 분들, 젊으신 분들은 어렵겠죠. 40대 이상의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청약 가점이 낮으신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게 오히려 낫다. 왜냐하면 청약 가능성도 상당히 낮겠고요.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핵심 지역의 핵심지의 핵심 이런 부동산은 가격 상승 폭을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신의 자금, 가용할 수 있는 자금과 본인의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에 맞춘 최고의 입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급지가 있고 B급지, C급지가 있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 또 가용할 수 있는 자금과 현실에 맞춰서 밑에서부터 C급지부터 지역과 매물을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요. 가장 좋은 지역과 매물부터 검토해 나가시면서 A급지가 정 안 된다고 하시면 B급지를 선택하시더라도 좋은 상급지의 입지와 매물을 공략하시는 게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할 시점이 됐습니다. 비핵심지 매도하고요. 저도 상담을 많이 해드리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부동산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번 기회에 비핵심 지역은 매도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투자를 하실 때는 청약이나 투자나 신규 갈아타기나 매입하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의 3박자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교통, 환경 플러스 학군까지 보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의 3박자를 보시고 지금 현재 일자리나 교통이나 환경은 아주 A급지는 아니지만 지금 B급지이지만 향후에 4, 5년, 5, 6년 후에 A급지로 될 수 있는 그런 변할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공략하시는 것이 이번 슈퍼 상승 사이클이 끝나지 않고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자산 가치를 지키고 자산을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부동산 서울권역 핵심 지역의 아파트 슈퍼 상승 사이클이 재진입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상승장 자체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쉽게 꺾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를 잘 하셔서 신규 청약이나 아니면 신규 매수, 갈아타기, 보유 전략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늘 기원 드리겠고요.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늘 건강입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사업 잘 되시고 또 부동산 보유라든지 신규 투자라든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사무실 편하게 전화 주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저희 사무실 금토에 또 특강을 하고 있으니까 특강 시간에 또 뵙고 또 좋은 투자 전략, 투자 방향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깊어가는 가을 늘 건강하시고요. 가을 정취를 가족과 함께 잘 또 보내셨으면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